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뒤에서는 상상도 못 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끝없이 높아지는 욕심 앞에서 그런 것들은 물속의 종이처럼 다 녹아 없어지기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충격이 크기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동반자의 숨겨졌던 본성을 마주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으니까요. 저희 남편은 다소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한약 제조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한의사와 헷갈려 하시곤 하세요. 그러나 한약을 다루는 일을 한다는 것만 공통적일 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한의사라면 한약 제조사는 약대를 졸업하고 한약 제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고로 한약 제조사는 한의사가 주는 처방전대로 한약을 만드는 일종의 약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일반 분들은 한약 제조사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름 약사 시험과 버금가는 어려운 시험인데다가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물론 정년이 없어 꾸준히 경제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집에는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았네요. 한약 제조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은 한의사로 일하고 있는 신우이와 동업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가족끼리 힘을 합쳐 한의원을 운영하는 단란한 가족으로 보일 테지만 그건 시댁 식구들의 한해서였지요. 한의사인 신우이는 알게 모르게 저희 친정을 무시하기 일쑤였는걸요. 그의 질세라 시어머니 역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직업을 들먹이며 친정아버지를 깔보았고요. 시아버지의 직업이 한의사라는 이유로요. 시어머니의 사상에 따르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집안 대대로 전문직에 종사한 품위는 무시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고부 갈등을 일으켜서 좋은 것은 없는지라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친정집을 깔보았기에 도저히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친정집을 새우라 칭하고 시댁을 고래라 말하는데 세상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새우 같은 친정집은 고래 등에 올라타 덕만 본다며 우쭐대기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쫄딱 망해서 집안 곳곳에 거미줄까지 쳤던 시댁이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건 제 도움이 컸어요. 물론 시아버지께서 한의사였던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오시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무리하게 있는 돈 없는 돈까지 끌어 한의원을 개업하는데 잔뜩 빚을 져오기도 하셨고요. 다 쓰러진 집에 살면서 이 입으로만 잘난 척 고상을 떠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꼭 꽁치가 고래 흉내내는 것 같았기에 얄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말끝마다 자고로 졸부란 가벼운 주둥이는 닫고 지갑은 여는 게 미덕이라며 저를 무시하기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래야 할 수가 없었지요. 시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친정집의 형편이 그렇다 넉넉하지는 않았었어요. 오히려 부족하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었지요. 뜨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골방에서 살았거든요. 이 모든 건 아무도 찾지 않는 오지 땅에 건물을 사신 친정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건물의 상태라도 좋았다면 저희 집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살았겠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자라 비가 올 때면 지붕에 그대로 건물까지 물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살 수조차 없었죠. 당장 쌀 한 포대 살 돈도 없는 와중에 내라는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정말 귀신이 털을 잡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은 건물이었지만
땅덩이 위에 세워져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니 재산세니 낼 것들이 참 많더군요. 이 때문에 당장이라도 건물을 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건물만은 팔지 말고 기다리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으로 저희 모녀는 눈물을 머금고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네요. 아이 어디 이뿐인가요? 건물 사느라 무리한 아버지의 빚은 고스란히 저와 친정엄마에게 대물림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던 땅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저와 친정엄마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썩은 줄로만 알았던 건물이 말 그대로 금동아줄이었던 거죠. 물론 시어머니의 말처럼 제가 고등학교를 간신히 나와서 무식한 것도 맞았고 갑자기 돈방석에 앉은 졸부인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었지만 이 시댁 식구들만큼은 저를 비웃을 자격이 없었어요. 자식들조차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낡은 집에 사시는 시어머니를 모른 척할 때 발벗고 나서서 상권 좋고 지내기 좋은 소형 아파트로 시어머니를 모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였는걸요. 게다가 한의원을 차릴 돈조차 없어 빌빌거리는 시누이에게 한의원을 차릴 비용을 다 지불해 준 것은 물론 한의원을 개원할 수 있게 상가를 제공해 준 것 역시 저였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혹여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시누이가 생활비조차 벌지 못할까 상가의 월세를 받기는커녕 전기세와 수도세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받았으니까요. 이쯤 되면 쥐뿔도 없는 시댁에서 왜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하면서까지 사냐며 가슴치며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네 압니다. 저도 제가 바보짓 했다는 걸요. 근데 그때는 제가 바보짓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욕을 하셔도 묵묵히 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도 남편만큼은 항상 친정엄마에게 고마워하며 잘해드리기 위해 노력해 주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짓거리를 보며 마음속에서 천불이 나도 참을 수 있던 것이지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말이에요. 친정엄마도 사위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남편에게 고마워했고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신의 나이가 있으니 보약을 지어 먹어야겠다면서요. 보약이야 돈이 얼마나 들던 해드릴 수 있었지만 엄마가 몸이 좋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꼭두새벽이면 일어나 청소부 일을 하시는데 몸이 왕성한 게 더 이상하잖아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예전처럼 일을 하는 엄마의 모습에 속상하기도 해 몇 번이나 일을 그만두라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엄마는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하셨기에 별다른 도리가 없었네요. 어차피 보약이야 남편이 지어주면 되었기에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시누이가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향했는데요. 친정엄마의 맥을 짚어본 시누이는 한껏 저희 모녀를 비웃은 뒤 한의원에서 나가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보약도 먹던 놈이 먹는 거죠. 한평생 굳은 일만 한 청소부한테 어디 비싼 보약이 가당키나 한가요? 아무리 비싼 재료로 보약을 지으면 뭐해요. 보약도 몸에 맞아야 제값을 하는 법인데. 인삼뿌리도 제대로 씹어본 적 없는 사부인한테는 오히려 보약이 독이라고요. 처방전 내릴 것도 없이 소똥이나 푹 고아서 드세요. 사부인한테는 그쪽이 더 어울리니까.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가씨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환자들 맥 짚어가면서 돈 버는 게 누구 덕분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공짜로 보약 한 첩 쥐어달란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나 나나 아가씨한테 못해준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 새언니 뭘 그렇게 발끈하고 그러세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아니 닭뼈슬이 아무리 길어봐야 봉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학 근처도 안 가본 새언니는 모르겠지만 사람 몸이 갑자기 비싼 약재 들이붓는다고
막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돈 쓰고 몸 상태 나빠지는 헛수고할까봐 말해주는 건데 그게 또 듣기 고가우셨어요? 제 말 알아들으셨으면 이만 가주세요. 저는 직원들이랑 밥 먹고 와야 돼서요. 아 참, 사부인께서는 남아서 청소 좀 해주시고요. 어제 보니까 바닥 밑을 덜 닦아서 그런지 먼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쫄딱 비 맞은 쥐신세가 안타까워서 도와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었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우리 엄마가 아가씨 종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여기서 계속 한의원 장사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 정말 창피하게. 새언니 쬐끔 뭐라고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예요? 진짜 무식하게 왜 이래요? 저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있었지만 친정엄마에 대한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넙죽넙죽 잘만 받아먹은 주제에 기고만장하게 날뛰는 시누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었고요. 솔직히 이쯤이면 시누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혹은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누이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취급하더군요. 그래도 반쯤 열린 상담실 사이로 기웃거리는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낮추며 그만하라며 눈치를 주는 시누이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자신의 체면만 중시하는 시누이가 괘씸해서 더 날뛴 것도 있었고요. 그래요. 나 고등학교도 안 나와서 무식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한평생 내가 대학교 대문도 못 들어가 본 걸 평생 후회했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잘난 한의대까지 나와서 유식한 아가씨도 무식한 나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뭐하러 돈 들여 시간 들여 대학을 가야 돼요? 잘난 한의사 간판까지 단 아가씨도 말끝마다 무식이 뚝뚝 흐르는데 어머 기가 막혀서 갖다 붙이면 다 말인 줄 알아요? 나랑 새언니는 출발 선부터가 달라요. 이거 왜 이래? 그리고 돈이라도 안 썼으면 전문직 집안인 우리 집안이랑 가족이나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에? 그나마 지갑이라도 열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요. 그렇게 대단하게 출발하신 분이 그럼 왜 저희 건물에서 꼴랑 30만 원만 내면서 한의원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 미꾸라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용꼬리 뺨치는 아주 귀한 분이셨네요. 그럼 미천하게 아가씨 발밑에서 출발한 저는 앞으로 월세 올릴 테니까 낼 준비나 하세요. 지금까지 시댁에 돈만 퍼부어봤지 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못 봤는데 다행이네요. 용대가리에 발 뒤꿈치라도 걸칠 수 있어서. 어머 기가 막혀서 정말. 오빠랑 결혼한다고 어른 대접해주니 시누이가 우습다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디 새언니가 내 얼굴이나 똑바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무식한 여편네 주제. 전문직 마누라 자리가 어디 가당키 나냐고요. 아이고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대접이라도 해준 줄 알겠어요. 물에 젖어 빌빌대는 종이 쪼가리 모아서 간신히 호랑이 흉내라도 내게 해줬더니 자기가 정말 호랑이라도 된 줄 아나 봐요. 그러고 보면 아가씨는 참 대단하네요. 원래 큰 소리 치는 건 떡이라도 하나 쥐어주고 할 수 있는 건데 보약은커녕 양파 뿌리 하나도 주지 않는 주제에 큰 소리 치는 게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이럴 거면 한의사가 아니라 풍악꾼을 해도 제격인데 아쉽네요. 텅텅 빈 그 양심보나 두드리면서 사방 천국으로 돌아다니는 게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아이고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좋을 게 있다고 큰 소리냐 큰 소리는. 나이도 많은 것이 어디 한참 어린 시누이랑 똑같이 굴어. 동네 창피하니 당장 나와라. 언성이 높아지자 옆에 계시던 친정엄마는 되려 저를 혼내시면서 시누이와 말다툼하는 절 한의원에서 억지로 끌고 나오셨어요.
친정엄마는 9살이나 어린 시누이와 싸우는 제가 참으라며 인정사정 없이 제 팔을 잡고 끌고 나오셨지만 친정엄마에게 죄송해서인지 손목이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못한 효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간 것인데 효도는커녕 못 볼 꼴만 보이게 돼버렸으니까요. 더불어 죄송하기도 했고요. 금지옥엽 키운 딸이 시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아버리셨는데 말을 거칠게 한들 친정엄마라고 한들 속상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친정엄마는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괜히 이를 키워봤자 시댁과 사이만 틀어질 뿐이라면서요. 그러나 이미 시누이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남편에게 한의원에서 있던 일을 몽땅 털어놓았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친정으로 찾아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석고대죄를 해왔네요. 장모님, 제 동생이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은 게 가여워 품에 끼고 돈다는 게 은혜를 베풀어준 어른도 못 알아볼 만큼 천방지축으로 잘할 줄은 몰랐네요. 오늘 있었던 일은 집사람에게 다 들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정서방 어서 일어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돈 처녀야 아직 시집도 안 간 아가씨인데 당연히 어른 공경하는 법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나야말로 미안하네. 날뛰는 딸내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를 이렇게 키우게 되었으니 내 잘못이 커. 장모님, 간수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동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킨 제가 나쁜 놈이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장모님 생각해서 특별히 만든 보약인데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엄마에게 보약 한 첩을 내밀며 들어간 재료며 효능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보약에 들어간 재료들은 일반인인 저도 알 법한 귀한 재료들만 들어가 있었고 귀한 보약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던 친정엄마의 입가에는 한박웃음이 걸렸지요. 아이고, 남들은 재료도 제대로 못 구한다던데 내가 말년복이 좋긴 한가 보네. 우리 사위 덕분에 이렇게 귀한 재료로 푹 구워 만든 보약도 먹고 귀한 보약 덕분에 딸보다 회춘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30년 이상 회춘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보약인걸요. 앞으로 장모님 건강은 이 사위가 책임질 테니 장모님께서는 그저 보약만 꼬박꼬박 드시면서 젊어지시면 됩니다. 시누이의 행동이 얄밉기는 했지만 친정엄마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우중충하던 분위기까지 띄우는 남편을 보니 결혼 하나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친정엄마를 걱정하며 잔소리를 하기만 했지 남편처럼 재치 있는 입담으로 친정엄마의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언제나 아내인 제 편을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의 정성에 감동한 친정엄마는 그 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보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남편은 3달 정도면 보약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했기에 친정엄마는 어딜 가나 보약을 챙겨 다니며 꾸준히 섭취를 하셨어요. 끼니는 걸러도 보약은 거르지 않으면서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친정엄마는 보약을 드시면 드실수록 안색이 까매지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친정엄마의 얼굴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병을 앓고 있냐며 걱정을 할 정도로 낯빛은 점점 더 검어졌지요. 게다가 친정엄마가 털어놓은 사실에 의하면 없던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했고요. 다른 건 몰라도 잠만큼은 잘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온몸이 근질거린다던 친정엄마는 남편이 지어준 보약을 먹은 이후로는 온몸에 힘이 쭉쭉 빠져나간다며 건물 청소일까지 쉬셨어요. 날이 갈수록 시름시름 앓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걱정으로 속이 많이 탔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되려 생색을 내더라고요. 당신 요즘에 장모님 낯빛 봤어? 몸에 있는 독소가 쭉쭉 빠져나가시는 게 아예 얼굴만 봐도 건강해지신 게 느껴진다니까. 당신은 좋겠어. 남편 잘 든 덕분에 장모님도 건강해지셨으니 말이야. 다른 집은 남편들이 대리요들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처가 식구들은 쳐다도 안 본다는데. 아니 나봐. 그저 장모님이라면 딸인 당신보다도 더 챙기잖아.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낳아주고 길러준 자기는 칡뿌리도 간신히 가져다주면서 그저 장모라며 껌뻑 죽어서 뒤댕기는 사슴뿔도 갖다 바치게 군다고. 자기 가족 챙겨준다는데 안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말이야, 엄마 낯빛이 너무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전에는 골골거리긴 하셔도 이 정도까지 낯빛이 어두워진 적은 없던 것 같은데. 당신이 지어준 보약 드신 이후로는 큰 병 앓는 사람처럼 얼굴이 검게 변해서 말이야. 혹시 당신이 지어준 보약 우리 엄마한테 안 맞는 게 아닐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얼마짜리 보약인데. 안 듣는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말했잖아. 장모님 지금 몸에서 독소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원래 독소라는 게 들어올 때는 쥐죽은 듯이 있어도 나갈 때는 온갖 발악은 다 하는 법이야. 장모님 건강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좀만 기다려봐. 3개월 후면 안색이 환하다 못해 빛이 나실 테니까. 남편은 3개월 후면 친정엄마의 안색이 밝아질 거라고 말했지만 친정엄마의 몰골은 점점 더 초췌해졌기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네요. 혹여나 친정엄마에게 다른 큰 병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해보았지만 결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걸요. 그렇다고 친정엄마의 식습관이나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었기에 의심할 것은 남편이 지어준 보약 한 첩뿐이었어요. 자꾸만 상태가 나빠져가는 친정엄마의 모습에 슬쩍 의사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보약을 먹고도 혹시 몸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의사는 종종 검증되지 않은 재료로 만들어진 한약이나 보약을 먹고 탈이 난 사람들이 있다고 답변을 해주었지요. 물론 남편이 친정엄마의 몸에 좋지 않은 재료를 넣었을 리 없었지만 다른 한약 제조사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계속해서 친정엄마의 상태에 따라 남편을 의심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속 시원하게 보약에 들어간 재료들을 알아내는 편이 친정엄마를 위해서도 부부관계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의 보약을 챙겨가면서 남편이 먹는 한약도 같이 챙겨갔고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한약 쪽에서는 남편이 전문가라고 한들 잘 알지 못하는 재료를 넣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한의원에 간 순간 이런 남편에 대한 믿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네요. 좋은 재료는 다 넣었다던 친정엄마의 보약에서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구황 작물을 다리고 팥뿌리, 양파뿌리 같은 보약 재료라고 부를 수도 없는 민망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분석을 해도 한의사도 당황을 하며 대체 이런 걸 누가 약이라고 지어줬냐고 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고 어이가 없던지. 그에 반해 남편의 한약에서는 인삼이며 흑염소며 미꾸라지 같은 비싸고 귀한 재료들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보약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재료들로 약을 내린 주제에 토끼 간이라도 구해온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굴던 남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요.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낸 남편을 생각하니 시누이 대화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자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지금까지 친정엄마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고 친정엄마도 남편을 사위 그 이상으로 생각했기에 충격이 크실 만도 했어요. 망연자실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남편의 한약과 보약을 바꿔서 먹자고요. 한의사 역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기에 거리낄 것도 없었지요. 달이라도 따올 것처럼 온갖 생색을 부렸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가져와야 되는 법이잖아요. 바닥까지 떨어진 엄마의 기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남편의 한약에 들어간 재료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했기에 거리낄 것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과 친정엄마의 한약을 바꾸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더군요. 친정엄마의 경우에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남편의 한약을 먹는 그 다음 날부터 효과가 바로 나타났어요. 안색이 환해진 것뿐만 아니라 불면증도 씻은 듯이 사라지셨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온몸에 힘이 넘쳐나 혼자서 7층이나 되는 건물 청소를 혼자서 다 끝내놓는 것도 모자라 평소에는 기력이 없어 엄두도 못 냈던 등산까지 다니게 되었지요. 그것도 매주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남편의 경우에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졌어요. 안색이 칙칙해진 것은 물론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다며 징징거리기까지 했네요. 장모님은 내가 쥐어드린 보약 드시고 난 후부터 아주 팔팔해지셨던데 나도 이참에 먹던 한약 끊고 장모님께 쥐어드린 보약으로 갈아탈까 봐. 숟가락 들 힘도 없는 게 아주 죽겠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게 되었어요. 한약 제조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한약과 친정엄마의 보약이 바뀐 줄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눈치를 못 채나 싶었죠. 이 효과가 환자에게 약이 아닌 걸 약이라고 말하고 주면 말끔하게 낫는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본인 한약이 당연히 바뀌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 믿고 먹었겠죠. 그러나 비웃음을 흘린 것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자신의 간이 약하다면서 한약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한약 제조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면서 한약이라고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기력 보강을 해야 한다며 값나가는 재료들을 다 때려박아 만든 한약을 먹다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갑자기 몸을 쓰는 직업으로 바뀌어 체력이 떨어지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한약을 시작으로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에 반해 평소보다 더 빨라진 출근 시간까지 돌이켜보면 의심되는 행동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꺼림칙한 짓을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든 순간 친정엄마의 청소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건물로 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왔을 때 덥석 삐져나온 남편의 꼬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저거 정서방 아니냐? 지금 한의원에서 약이나 지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젊은 여자랑 그것도 단둘이 나와서 희덕거릴 수가 있는 거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그게 아들이라고 철석같이 믿던 사위일 줄이야. 젊은 여자와 단둘이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했고 저희 모녀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어요.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남편을 본 순간 열이 뻗쳐 당장이라도 식당으로 달려가 여자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채고 싶었지만 주먹을 꾹 쥐며 심호흡을 했지요.
오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후에도 저와 친정엄마는 며칠 동안 남편의 뒤를 밟게 되었고 인정하긴 싫었지만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점심시간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한의원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아 젊은 여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다정하게 책을 나눠보기까지 했는걸요. 요즘 저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은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을 보며 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하나만 바라보며 시댁에 온몸을 던져 헌신한 것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정성을 쏟아부은 건 다른 여자라니요. 100번 양보해서 바람 피는 것은 넘어간다고 쳐도 친정엄마의 건강을 해치려고 한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더불어 허탈하기도 했네요.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처럼 남편 역시도 개차반처럼 굴던 시댁 식구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잖아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같이 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뻐근해지고 턱이 떨려왔지만 애써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법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오고 저는 일부러 으리으리한 대관을 빌려 칠순잔치를 열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것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금실로 수가 놓여진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친인척들에게 시누이며 남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무식한 며느리 때문에 잘난 아들이 고생한다는 얘기 또한 절대로 빠지지 않았고요. 얘는 진짜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귀한 약재까지 쓰면서 지 엄마 목숨까지 살려줬는데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우리 딸은 또 어떻고 한의사 되고 나서도 동네에서 명의로 어찌나 유명하던지 아주 허준이 따로 없다니까. 이래서 집안 근본이 중요한 건가 봐. 당신 우리 엄마 말 잘 들었지? 엄마가 보기에도 장모님 혈색이 아주 좋아진 모양이야. 내 덕분에 장모님 수명이 못해도 10년 이상은 늘어났을 테니까 이 은혜는 평생 동안 잊지 말고 간직해 놓으라고. 아니면 꿍쳐둔 돈이라도 좀 내놓던지. 원래 약이라는 게 비싸게 팔려야 제값을 하는 법이잖아. 얘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하는 법이야. 애미인 나도 자식들한테 돈 주고 한약 지어 먹는데 어디 장모가 꽁으로 먹으려고 들어? 얘, 너가 말 좀 해봐라. 원래 무식하면 예의도 없는 법이냐? 못 살던 버릇이 남아서 그런가? 아주 공짜라면 양잿물도 들이마시겠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죽이 척척 맞더라고요. 짜고 친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으며 돈을 요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온몸의 털이 곤두설 정도였어요. 어느새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만들어준 보약은 그 어디에도 없을 명약이나 다름없이 변해 있었지요. 정작 들어간 재료는 동네 마트에서도 값싸게 구할 수 있는 보잘것없는 재료였는데 말이에요. 북치고 장구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꼬라지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저는 가방에 있던 남편의 불륜 사진을 휘날리며 그동안의 울분을 토해냈어요. 장모 건강은 개뿔. 값도 안 나가는 재료로 만들었으면서 보약은 무슨. 말도 안 되는 당신 헛짓거리 때문에 우리 엄마 목숨이 위험할 뻔했어. 당신 같은 인간을 남편이라고 떠받들었던 지난날이 후회돼. 이딴 인간 뭐가 좋다고 그동안 돈 들여 시간 들여 옆에 끼고 돌았는지. 그래 사위, 다 늙은 노인을 보기 싫어서 그랬다면 내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버젓이 마누라가 있는데 바람 피는 건 절대 못 참지. 우리 딸이 그동안 정서방 집에 어떻게 했는데
막말로 삿입에 처진 거미줄 걷어준 것도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기반 잡아준 것도 다 우리 딸 덕 아닌가?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것한테 한눈이 팔려서. 친정엄마는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가슴을 내리치며 오열을 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동안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사위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뻔한 악랄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핀 배은 망덕한 인간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남편의 바람을 알렸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의 위로를 바라지도 않았지만 대놓고 면박을 주는 꼴은 정말 과건이었네요. 오빠, 내가 말했잖아. 없이 살았던 것들은 챙겨주려고 난리치면 더 날뛴다니까. 주머니만 가득 차면 뭐해. 머리는 텅텅 비다 못해 무식이 뚝뚝 흐르는데. 괜히 나서서 이게 뭐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소금 뿌린 것 마냥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칠 거라고. 지금 말 다 했어요? 무식이라고요? 그럼 아가씨는 얼마나 똑똑하길래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 깎아내리기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나 부리는데요. 돈 훔치러 집 들어온 강도도 아가씨보다는 예의 있겠어요? 어머, 기가 막혀서 새언니야말로 참 대단해요. 무식해서 그런지 상도덕도 모르고 목줄 풀린 동네 똥개 마냥 길에 쓰고 덤비는 게 아주 패기가 넘쳐요. 어디 개 뼈다구라도 던져줄까요? 오빠, 더 들을 것도 없어. 이제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혼해서 위자료나 왕창 뜯어내고 이놈의 집구석이랑 빨리 끝내자고. 야, 너 조용히 해. 너야말로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서 밥벌이 하면서 사는데.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진작에 당신한테 설명했어야 하는데 말하면 장모님이 겁먹으실까 봐 말을 못했어. 지금이라도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말할 테니까 들어줄 수 있어? 어차피 마지막인 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지 들어보자는 심상으로 팔짱을 꼈는데요. 남편은 대뜸 친정엄마에게 서맥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서맥이란 맥박이 불규칙하게 뛸 뿐 아니라 온몸에 피가 매우 느리게 도는 것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를 부정맥이라 부르는 심장 질환 중 하나였지요. 남편은 엄마가 동산이나 달리기 같은 활동적인 운동을 하지 못한 것 역시 이 서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기를 보강하는 재료들을 넣은 보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몸이 한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지요. 그래서 일부러 몸에 부담이 전혀 가지 않는 재료들로 엄마의 보약을 지은 것이었고요.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친정엄마의 상태는 보약을 먹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따져 묻게 되었네요. 그딴 거짓말에 내가 속을 것 같아. 당신이 지어온 그 보약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 솔직히 말해. 보약에 도대체 뭘 쳐넣은 거야? 없던 불면증이 안색까지 새까매졌었는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그래, 대학교 근처도 안 갔다고 당신 눈에는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엄마 건강은 당신 한약이랑 바꿔치기 한 후로 더 좋아졌다고. 언니, 진짜 기가 막혀서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진짜 이래서 가방끈 짧은 건 티가 난다니까. 새언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한약이라도 처방전 없이 먹으면 큰일 나요. 4세기 된 남편이 얼어있는 동안 시누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면서요. 알고 보니 단기간에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비싸다는 온갖 재료를 들이붓다시피 한 한약은 엄마에게 너무나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단기간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몸이 한약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독소 배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게 남편의 한약은 독약이나 다름없던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손이 벌벌 떨리고 등골부터 오싹해져 하네요. 친정엄마를 위한 제 행동이 오히려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장모님, 혹시 제가 지어드린 보약 드시면서 커피 드신 적 있으세요? 제가 넣은 재료들로는 절대로 불면증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5살짜리 애들도 먹는 순한 재료로 만든 보약인데 불면증을 일으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친정엄마는 원래부터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기에 고개를 흔드셨는데 남편은 평소에 즐겨 마시던 음료 이름까지 대보라며 집요하리만큼 추궁하더라고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청소부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료를 하루에 한 잔씩 섞어서 마셨다고 답을 하셨지요. 친정엄마의 대답을 들은 남편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치며 탄식을 내쉬었어요. 커피보다 더 센 카페인 덩어리를 보약이랑 같이 드셨으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아마 장모님께서 비싸고 값 나가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드셨다면 그대로 골로 가셨을지도 몰라요. 이만하길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아이고, 가족들 앞에서 시애미 얼굴에 먹칠을 한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하다 우리 잘난 아들까지 의심을 해. 그래, 식구들 앞에서 모녀가 쌍으로 무식하다고 광고를 하고 나니 어디 속이 시원하디? 챙겨주려는 줄도 모르고 쌈딱처럼 달려드니 내가 집안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이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족보도 없는 쌍놈하고는 겸상도 하지 말란 얘기를 한 건데 말이야. 어쩌다가 저런 천한 집안이랑 묶였는지 마음 같아서는 내가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을 지경이야. 시어머니가 날뛰며 삿대질을 하자 덩달아 시누이까지 나서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데 머리가 핑 돌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남편의 바람 문제가 남아있었기에 저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들이밀며 남편에게 해명을 요구했지요. 그러자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이마만 긁적이던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속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당신 몰래 약사 준비하고 있었어. 당신이 내연녀로 오해한 사람은 약대 다닐 때 내 후배였고 다른 후배들은 약국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한테 약사 준비한다고 털어놓을 수도 없어서 시험 붙고 나면 그때 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오해하게 만들어서. 남편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약대를 졸업한 지 10년이 훌쩍 넘어 한약 제조사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약사 준비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의심하는 기색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내밀어 왔어요. 화면에는 1차 필기 시험이 붙었다고 나와 있었지요. 한의사야, 그래도 손님들 관리만 잘하면 정년 없이 꾸준히 일할 수 있지만 나는 한약 제조사잖아. 한약 제조사는 그게 아니라서 당신 몰래 그동안 틈틈이 공부하면서 준비했어. 한약 제조사가 전문직이니 약사랑 대우가 비슷하다니 이런 건 다 옛말이거든. 주위만 둘러봐도 비싼 한약 먹을 바에는 영양제 먹고 만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멀리 갈 것도 없이 5년 전이랑 비교만 해도 수익 차이가 확 나다 보니까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 이대로 가다간 정년하기도 전에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약사 준비한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청껏한테 쩔쩔매. 말 들을 것도 없다. 이미 지 남편 의심해서 뒷공문이 쫓을 때부터 싹수가 노랬어.
썩은 이파리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니? 지금이라도 이 애미가 참하고 좋은 집안 아가씨랑 중매 설 테니까 당장 갈라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동안 이 사람한테 받은 것만 따져서 우리 평생 가도 다 못 갚아요. 어머니 사는 그 아파트요? 저랑 정연이 버는 돈 다 끌어모아도 절대 못 사요. 어머니 아무리 전문직 집안이면 뭐해요. 꽁집 빠진 꽁 신세인걸. 요즘 세상에 꽁집 빠진 꽁은 고기로도 안 먹어요. 집사람이 지금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원해줘서 이만큼이라도 먹고 사는 거라고요. 더 이상 집사람 못 살게 구시면 정말 어머니랑 인연 끊을 테니까 어머니도 제발 자제 좀 하세요. 남편은 제 따귀를 내려칠 것처럼 손을 치켜드는 시어머니를 제지하며 고함을 질렀어요. 그동안 남편이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남편의 화난 모습에 벙찌다 못해 얼어붙었고요. 남편은 이에 멈추지 않고 마이크를 잡더니 친척들에게 사죄를 드린 후 정중하게 나갈 것을 부탁했어요. 모두 자신의 잘못이니 아내인 저를 나무라지 말아달라면서요. 시어머니의 칠순잔치가 끝난 후 저는 티끌만큼 남아있던 의심도 지울 수밖에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당당하게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했거든요. 그 후 내연녀라고 오해했던 남편의 후배 역시 저를 찾아와 사과를 했기에 믿지 않은 것이 더 이상했어요. 그렇게 음흉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두 얼굴은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쉽게 벗겨지고 말았죠. 물론 친정엄마와 저 역시도 남편에게 수백 번도 더 사과를 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복수부터 하겠다며 설쳐댔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었지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진짜 무식해서 그런가 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복수한다면서 혼자 생쇼를 했으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을 거잖아. 나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도 해주고 위자료도 지불할게. 어머니 칠순잔치까지 망쳤으니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런 말이 어딨어. 그동안 당신이 나에 대해 오해할 만한 행동들이 보였으니 그랬겠지. 그리고 당신 마음에 난 상처가 덧나고 진물이 날 때까지 방치한 건 난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진작에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잘 서서 중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장모님이랑 당신한테 잘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늦었지만 당신만 좋다면 지금이라도 식구들 단속은 내가 잘 해보려고 해. 그동안 오해하게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당신 너무 고생했어. 고생했다는 한마디에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은 물론 상처까지 치유되는 기분이었어요. 눈가는 이미 촉촉해져 있었고요. 드디어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이 그동안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저를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만큼 감사한 것은 없었지요. 그것도 자기 가족을 상대로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내를 위해 가족을 등진다는 게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 어렵고 무거운 길을 선택해 주었네요. 제일 먼저 시누이에게 건물 월세를 꼬박꼬박 내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 후 자신이 직접 발품을 팔아 시어머니가 지낼 작은 빌라를 마련했고요. 여러분 모두 예상하셨듯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며 반대를 했어요. 자신들이 왜 저 하나 때문에 희생을 해야 하냐면서요. 이쯤이면 남편이 한 걸음 물러날 거라고 여겼는데 이번만큼은 아주 칼을 제대로 뽑아들었는지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호통을 치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며느리 새언니 등에 올라타서 온갖 사내짐이 맛보고 구박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너무해?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앞으로 우리 집사람 피 빨리는 모습 못 보니까 이제라도 각자 분수에 맞게 살자고요. 이전에는 아들로 오빠로서 도리는 다 했지만 앞으로는 남편으로서 도리만 하고 살 테니까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불효자니 지 아내 치마폭에 쌓여서 가족을 버리느니 이와 같은 모진 말을 남편에게 퍼부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질 위기에 놓이자 입을 싹 닫고 불쌍한 척을 하며 저에게 빌부터 오더군요. 그동안 최소한의 금액만 내며 한의원을 운영하던 시누이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목소리로 살랑거리며 부탁을 해왔고요. 월세를 깎아달라면서요. 새언니, 그전이야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월세 이전처럼 줄여주세요. 저 진짜 반성 많이 했어요. 월세만 내려주면 앞으로 한의원 청소도 저희 직원들 시켜서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아가씨, 이제 어엿한 사장님인데 자기 월세 정도는 책임져야죠. 언제까지 무식이 뚝뚝 떨어지는 이 새언니 품에 있을 거예요. 독립해야죠. 무식한 여편네 돈 받아 먹다가 아가씨한테 무식한 게 옮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무식한데 돈까지 없어서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아가씨한테 돈이라도 왕창 받아놔서 텅텅 빈 머리라도 채워넣어야지. 안 그래요? 언니, 그건 제가 화나서 그냥 한 말이었어요. 새언니도 잘 알잖아요. 저 하나면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 대학교 그거 안 가면 어때요? 현재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새언니, 이제 월세 내려줄 거죠? 내가 왜요? 멍청한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사지육신 멀쩡한데 밖에 나가서 앵벌이를 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있는 거라고는 꼴랑 이 건물이랑 잘난 한의사 시누이밖에 없는데 야무지게 써먹어 멍청한 티 내지 않게 살아야죠. 아가씨가 어떤 말을 해도 월세는 따박따박 받을 테니까 괜히 헛물 켜지 말고 환자들 진료나 잘하세요. 월세 벌어야죠. 이후에도 시누이는 심심찮게 연락이 오며 월세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가정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정이라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평소 부르지도 않던 아가라며 연락을 해왔지요. 이유야 불보듯 뻔했네요. 전에 살던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며 온몸으로 티를 팍팍 냈으니까요. 다 늙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에 살려고 하니 내가 이 관절이 남아나질 않는다. 그래서 말인데 아가,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 말이다. 거기 다시 들어가게 도와주면 어떻겠니? 밖에 나와서 살아보니 그동안 아가 네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내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파트 들어가게 도와주기만 하면 앞으로는 무식이니 청것이니 이런 말은 일절 안 하고 살 테니까 다 늙은 시애미 평생 소원 한 번만 들어주련.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나마 있던 정도 털려서 무거운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주셨네요. 어머니야 연락 끊고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제가 왜 돈 들여가면서 그 비싼 아파트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 들여 며느리 돌이 다 해도 가족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데 차라리 구두쇠짓 하면서 안 쓰고 지금처럼 천꽃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게 더 낫죠. 아가, 정말 여기서 더 살다가는 답답해서 먼저 죽겠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 좀 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보내다오. 어머니, 그런데 부탁하는 순서가 잘못되셨어요. 그런 건 온갖 정성 다 들여 곱게 길러낸 딸한테 하셔야죠.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남인걸요?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아가씨 앞으로 달아 놓으셔요.
전문직 딸내미 덕은 보셔야죠. 저도 한의사 신우이 덕 보려고 월세도 빵빵하게 올렸거든요. 아이고, 완전히 망했다, 망했어. 이 좁아 터진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 이를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끈질기리만큼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며 애원을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단칼에 차단해 주었고 이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망하다시피 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와는 다르게 친정엄마와 저는 날이 갈수록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친정엄마의 경우에는 남편의 처방대로 보약을 지어 드시고 몰라볼 만큼 건강해지셨거든요. 친정엄마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리던 남편은 얼마 전부터 약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다면 저희 부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온 만큼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남편은 저를 쏙 빼닮은 딸이 태어나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남편을 닮은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다고 바라는 중이에요. 남편을 닮아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아들이 곁을 지켜준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로 인해 가려져 있던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며 아낀다는 사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에 걸쳐 내조를 하고 사랑을 쏟으며 사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친정엄마도 저도 이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럼 언제나 저만을 사랑해준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끝으로 오늘 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